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해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일 빌딩의 총탄 흔적이 헬기 발포에 의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정부가 부인해왔던 5.18의 진실이 3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귀국으로 정치판 유동성이 커진 가운데 호남 민심 향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과 추적 조사를 위해 도입된 축산 차량 이동 경로 확인 체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비 집행 실적을 거짓으로 조작했다가 국무총리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실적 조작을 통해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계성 기자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조성공사에서 농어촌공사는 446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마감하기도 전에 허위로 준공 처리하고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2014년에 4,057억 원, 재작년에 5,580억 원 등 9,637억 원의 공사 실적을 거짓으로 꾸며 기획재정부에 보고했습니다. 국무총리실 부패척결 추진단은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이런 조작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듬해 3월까지 완료될 공사를 미리 정산해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농업 관련된 사업은 보통 비영농기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비영농기는 보통 10월에서 다음해 3월. 하지만 이런 거짓 실적 보고를 통해서 농어촌공사는 B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았고 2년에 걸쳐 해마다 127억 원씩 총 254억 원을 성과급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경영실적이 재평가돼 과도하게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농어촌공사는 기관 경고를 받았고 임직원 100여 명이 무더기로 징계나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관공서 공사 수주와 납품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전현직 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관공서 발주와 관급 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현직 공직자와 브로커 공사업자 등 30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들은 브로커나 업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받았고 브로커들은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업체에 접근해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우리 지역 오후부터는 눈이 내려 쌓이기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까지 1에서 5cm,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3에서 8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영광과 신안 한평에 내려진 대설 예비특보는 내일 모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 0도로 아침에 비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추위 대비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영하 4.5도, 담양이 영하 5.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전남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이 5도, 구례가 4도, 보성 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으로 정치판의 유동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어떤 세력과 손을 잡게 될지가 우선은 관심사인데 호남 민심도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유력한 대권 주자지만 당장은 정당 조직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대선 후보가 많은 민주당과 연대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민주당 역시 바라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평화의 지도자로 남아서 존경받는 삶을 사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호남 민심의 눈치 때문에 지금은 잠복해 있지만 이른바 뉴 DJP 연합 주장이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의 귀국을 대하는 반응이 조심스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정치인 반기문이 아닌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의 귀국을 환영합니다. 반 총장의 귀국으로 제3지대론, 빅텐트론 등 연대 시나리오는 더 무성해지겠지만 호남 유권자들의 성향으로 볼 때 정치 공학보다는 반 총장의 정치 철학에 먼저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국립 5.18 묘지나 진도 평목항 등 호남 방문에서 반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가 호남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대학생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면 60만 명의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정치 세대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미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선거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과수가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이 헬기 발포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가 그동안 부인해왔던 5.18의 진실이 3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때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총을 쏘았다는 사실은 그동안 증언으로만 존재해왔습니다. 그때가 1시 반부터 2시 반 그 사이거든. 하여튼 1시 넘은 사이부터서 2시 그 사이예요. 거기 내가 별로 기억력도 안 좋은 사람이 역력히 기억하거든. 거기서 나는 따르륵 소리가 났고 공중에서도 두두둑 소리가 났고. 하지만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이 발포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감식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총탄 흔적은 헬기 발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국가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총탄 그 당시 총탄 흔적을 확인해줬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빌딩 외벽에 35개, 10층 내부에 150개 등 모두 185개의 총탄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창틀을 뚫고 지나가거나 스쳐 지나간 총탄이 벽에 박혔다며 탄도를 계산했을 때 공중 정지 상태에서 비행 중인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일방송이 위치해 있던 전일빌딩 10층에서는 헬기에서 총을 상하 좌우로 돌려가며 사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아래 이게 수평으로 그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발사된 걸로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국과수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헬기 발포와 관련한 당시 전투교육 사령부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5.18 때 모두 31대의 헬기가 동원돼 작전을 펼쳤다는 것인데 이제는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 등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초색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돼 있는 전일빌딩은 이번 국과수의 발표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 도청 앞 집단 발포 명령자 등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5.18의 풀리지 않은 진실을 밝히는 노력에도 힘이 다시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촛불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기획뉴스,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양극화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으로 나뉜 보이지 않는 계급에 휘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서민만 착취당하는 먹이 사슬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큽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업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4만 4천 명의 임금을 84억 원 체불한 사건.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해 힘없는 알바생들의 근무 시간은 조작됐습니다. 그 매장의 매출을 올리려면 이제 그 야간 수당이나 이런 걸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문을 찍고 일을 해야 정리를 해야 된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대기업들은 사실상 공범 역할을 하며 부도덕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회적 책무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기업들. 가진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 질서는 더 많은 차별과 더 많은 착취를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자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75만 원 일을 할래 안 할래 그래. 예? 그래서 75만 원도 해야죠. 그냥 너무한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첫 주말 촛불 집회. 광장에는 99%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곳이 아직
1%를 위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희망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일터에서의 차별을 겪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 그런 것들을 하루빨리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것이 또 정확한 촛불의 민심이지 않을까. 광장의 촛불은 이제 바꾸자고 말합니다. 차별이 구조화되고 대물림되는 부조리한 이 현실을. 최저임금을 못 벗어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삶이 상당히 버겁죠. 자녀들은 그래도 나같이는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2명을 가르쳤는데 대학교를 가르쳤는데도 다른 졸업은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도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곳이 최저임금 받는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쇠 빠지게 고생해서 왜 가르쳤는가 회의가 막심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대학교 총장에 정병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전남대에 따르면 교육부의 전남대 총장 임용 제청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신임 정병석 총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대학을 안정시켜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이 살아 숨쉬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 본입찰에 중국 기업 3곳이 참여했습니다. 본입찰 마감 결과 타이어 회사 더블스타, 항공 부품회사 상하이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화학회사 지프로 등 중국 기업 3곳이 참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호타이어의 매각가가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은 제출한 서류를 평가해 오늘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장들에게서 2017년 한 해 설계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충권 화순군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성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난 1년간 7만 구민과 700여 공직자가 성원해 주셔서 우리 군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행복한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전, 화순 적벽 개방, 백신 기반 구축 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의 전국적인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화순 유통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임시추주총회에서 파산이 의결되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화순은 백신 산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백신 산업 관련한 특별한 계획이 또 있나요? 예, 우리 화순의 미래 성장 동력은 백신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신 5대 강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화순군에 386억 규모의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올 1월 달에 산업부 내에 사업단을 구성하고 4월에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가 2021년에 준공이 되면 명실공히 인프라를 갖춘 아시아 백신 허브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순 적벽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화순 적벽은 지난 2014년도에 광주시장님의 통큰 결단으로 30년 만에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6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군은 적벽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명성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올 1월 달에 문화재청에 정식 승인을 거쳐서 명성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 밖에도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요즘 장기간 이 불황이 지속되면서 주변에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일할 의사가 있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또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추적 조사를 위해 도입된 축산 차량 이동 경로 확인 체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GPS 미등록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과 이동 정보 미수집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축산 차량이 농장 인근에 접근하자 GPS 단말기에서 안내 음성이 울립니다. 가축 검정 기관에 방문하였습니다. AI 방역을 위해 농장과 사료 공장 등을 오가는 축산 차량은 GPS를 통해 실시간 위치 정보가 정부에 취합됩니다. 전남 6천여 대 등 전국에서 4만여 대. 그런데 최근 AI가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성이 있는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위치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이 전국적으로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남에서만 9대의 미등록 차량이 나주와 영암 지역으로 오갔고 6대는 이동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GPS 전원을 고의로 끈 1명은 고발됐고 고장난 단말기를 고치지 않은 3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진도에서 고의가 있다 해서 한나는 고발 조치했고요. 3대에 대해서는 장성은 1대, 나주 2대 해서 이거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고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등록지가 전북 정읍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시켰다는. 또 야생조리 차단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사례도 드러나는 등 곳곳에서 AI 방역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남성 3명 측과 검찰이 범행 사전 공모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은 사건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는 2월 23일 열릴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광주 낭암학원은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카를 채용해달라며 돈을 건넨 교사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낭암학원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지만 광주시 교육청이 재심을 요구해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A씨는 조카를 학교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며 학교 측에 1,000만 원을 전달해 문제가 됐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한 광주FC가 광양에서 올 시즌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는 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광주의 둥지를 튼 젊은 자원들은 남기일 감독이 오랫동안 지켜본 선수들이 많은데 올 시즌 기대를 걸 만한 선수들을 이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북 현대에서 광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24살의 이우혁. 184cm의 장신에다 뛰어난 킥과 패싱 능력은 광주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강원과 전북을 거치면서 젊은 나이에 쌓기 힘든 82경기의 출전 경험은 정조국과 이찬동을 대신할 새로운 프랜차이즈 자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훈련하고 있는데 재밌게 좋은 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최전방 공격수에서 최후방 수비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한도도 올 시즌 광주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선수권 대회에서 생애 첫 태극 마크를 달기도 했던 이한도이지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제 목표고요. 일단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영천과 신의 이중서도 광주의 공격 진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기일 감독이 오랫동안 눈여겨봤던 선수들입니다. 될성부른 떡잎을 영입해 스타 플레이어로 육성해왔던 남 감독의 손을 통해 제2의 김민혁 탄생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방법을 찾고 또 홈 팬분들에게 또 많은 팬분들에게
또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준비를 좀 다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6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FC. 팀에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익히고 있는 영입 선수들에게 광양은 광주의 색을 입히는 희망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도시공사 여자 핸드볼팀이 제2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올해부터 광주시 체육회가 운영하는 도시공사 여자 핸드볼팀은 어제 유석진 감독과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도시공사 여자 핸드볼팀은 앞으로 인천 등지에서 전지훈련에 나선 뒤 다음 달부터 열리는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맛있는 남도김치에서 100만 원, 송정마을 주민 14만 원, 남창마을에서 12만 원, 대정마을 5만 원, 대양마을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풍기마을 7만 2천 원, 장성읍 대창 2동 20만 원, 나주시 금계동 8통에서 39만 원, 9통 22만 원, 10통 7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중림동 18통 12만 원, 한일상사에서 10만 원, 수강아파트 주민 10만 원, 제일맨션 7만 원, 이창동 1통에서 41만 5천 원 보내주셨고 이어서 4통 14만 원, 7통 8만 5천 원, 16통 5만 4천 원, 21통 8만 원, 23통 20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세원맨션 5만 원, 금성아파트 10만 원, 빛가람동 한솥도시락 전망대 앞점 최고은 씨가 10만 원, LH 4단지 한순애 씨가 20만 원, 화순군 춘향면 화림리 1구 주민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가봉리 30만 원, 이서면 영평 1구 30만 원, 담양군 창평명 용수 1구 10만 원, 장화 1구 23만 원, 석공농협 하나로마트 직원 1동이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